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지난 시간에 원자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원자에 대한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온, 이 원자와 이온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번 단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 확인해 보죠. 자, 오늘의 수업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원자죠. 우리가 원자에 대한 내용 좀 더 자세히 보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원자가 이온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됐을 때 이온이 되느냐, 이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 원자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선생님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한번 여기 보죠. 우선 원자라는 녀석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중앙에 핵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중요하죠. 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전자라는 녀석이 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핵은 다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양성자와 그 다음에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는데 얘네들이 다 이제 우리가 이제 입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입자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양성자라는 거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그러니까 우리가 플러스 전하를 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성자는 전기적인 성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핵은 플러스 전기를 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가 플러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그리고 전자,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는 마이너스를 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핵이 있죠, 핵. 이렇게 핵이 있으면 그 주변에 전자가 이런 식으로 궤도를 돌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자 모형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원자 모형인데, 좀 더 자세하게 이게 핵을 우리가 확대해 보면 이 안에는 양성자가 들어있고요. 이 양성자는 플러스를 띠고 있고, 자, 선생님 좀 더 크게 그릴까요? 자, 이렇게 플러스를 띈 양성자, 그 다음에 뭐 플러스를 띈 양성자들이 들어있고 크기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중성자들, 대신에 얘네들은 전기를 띠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전자가 돈다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얘네들이요, 이 원자 번호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수가 바로 원자 번호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지금 양성자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중성자 2개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 우리가 양성자가 2개 있다. 원자 번호가 2인 녀석이 뭐죠? 헬륨이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양성자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럼 여기 중성자도 하나 더 있거든요. 그럼 여기 양성자가 3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리튬이 되는 겁니다. 3번 리튬. 그러니까 20번 칼슘까지 했죠? 그럼 20번은 뭐다? 그렇죠. 원자핵 속에 양성자가 20개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중성자의 개수는요, 중성자의 개수는 양성자의 개수와 같거나 아니면은 양성자 개수보다 1개가 더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원자하면 뭐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원자하면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 거예요. 전기를 안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양성자가 만약에 여기 3개 있다 그러면 주변에 전자가 이런 식으로 3개가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성자 3개지만 전자도 3개야. 플러스 3개지만 마이너스도 3개야. 그래서 얘네들이 짝을 지면 전기를 안 띈다는 거예요. 전기를 안 띠는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그렸어요. 전자 3개를 여기 하나에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하나 그렸는데, 우선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거 궤도는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개수만 우선 생각하세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화합물 배우면서 이 내용을 할 건데 우선 개수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칼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이 핵 속에 양성자가 20개,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전자가 20개가 돌고 있어서 정기적으로 중성인 거죠. 자, 이해가 가죠? 물론 중성자도 20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소 기호를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소 기호를 나타내는 우리 원자의 표시법인데요. 우선 이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원소 기호를 이제 나타낸 건데, 이제 어떤 원소가 될지 모르겠죠. 어떤 원소가 될지 몰라서 이제 X라고 나타내는데, 여기에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요 4군데에다가 우리가 숫자를 쓰면서 얘의 특징을 나타내는데, 첫 번째 뭐냐면, 여기에 숫자를 쓴 게 바로 뭐냐면 원자 번호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소는 1번, 뭐 헬륨은 2번, 여기 썼던 거 있죠? 뭐 칼슘 20번까지 그 숫자를 여기다 쓰는 겁니다. 이 원자 번호는 우리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이 녀석이 바로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위쪽입니다. 이건 바로 뭐냐면 질량수입니다. 그 원자의 질량은 뭐죠? 원자의 질량은 여러분들 핵이죠. 핵이 제일 그 딱 중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핵의 질량수인데 이 질량수는 그럼 핵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핵 속에는 양성자와 그다음 또 뭐가 들어있죠? 중성자. 그렇죠. 중성자 수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질량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타냈다고 그랬죠? 중성자라는 것은 양성자의 개수와 같거나 하나가 많다고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 칼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20번이거든요. 중성자가 20개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얘가 20이고 얘는 어떻게? 20 플러스 20에서 40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써주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전하량입니다. 이 전하량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거예요. 전기. 어떤 전기를 띠느냐. 이제 우리가 뒤에 이온 배울 건데 이 전기를 띠는 녀석 여기다 표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바로 뭐냐면 원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뭐 NaCl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CaCl2에서 여기 2 있었잖아요. 밑에. 이게 원자수예요. 쉽게 말하면 요 칼슘 원자가 하나 있으면 얘는 여기에 2개의 비율로 들어간다. 요거거든요. 요게 원자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 자, 여러분 원자 번호하고요. 그 다음에 전하량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원자수 요거까지 한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수소라는 원자는 1번이죠. 그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헬륨 같은 경우는 2번이죠. 그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리튬은 3번 이렇게. 그 다음에 질량수를 나타내면 여기는 질량수가 얼마가 될까요? 거의 그 원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수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2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원소는 자 수소는 말이죠. 중성자가 없어요. 왜 없는지는 선생님 맨 마지막 시간에 한 얘기를 들으면 좀 이해가 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헬륨은 중성자 2개 있으니까 양성자 2 더하기 중성자 2, 4. 그 다음에 리튬은 양성자 3개에다가 그 다음에 중성자 3개니까 6.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거든요. 이해가 가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온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입니다. 이온은요, 뭐냐면은요, 중요한 건 원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성이라는 거죠. 암만 플러스의 양성자가 뭐 예를 들어 10개가 있건 20개가 있건 주변의 전자도 똑같이 10개, 20개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기를 띠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온이란 건 뭐냐면 살펴보죠. 이온은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기를 띠게 된 입자, 즉 전기를 띠게 된 입자를 우리가 이온이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이온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중성의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된 입자를 우리가 양이온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림 한번 살펴보면 원자는요, 지금 여기 플러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그렇다면 전자도 하나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랑 짝이 맞으니까 결과적으로 전기를 안 띈다는 사실인데 보세요. 전자 하나가 사라졌어요. 짝이 맞아서 전기가 안 띠는 효과가 일어나는데 전자 하나가 없으니까 얘 혼자 남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플러스 1의 전기를 띠는 거죠. 이해가 가나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보세요. 만약에 어떤 원소가 있는데 전자 한 개가 나갔어요. 그럼 원래는 중성이었는데 전자 하나가 나갔으니까 마이너스 띈 녀석이 하나 없으니까 얘는 플러스 하나가 남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플러스 1을 써줍니다. 이렇게. 근데 1은 우리가 생략을 해서 이렇게. 아까 선생님이 요거 표기법에서 여기가 우리가 전하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나타낸 거. 만약에 어떤 원소인데 전자가 2개가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똑같았는데 마이너스 띈 녀석이 2개가 남았으니까 플러스 2개가 남았죠. 그래서 어떻게? 플러스 2의 전기를 띈다. 만약에 3개가 나갔어, 전자가. 그럼 어떻게? 플러스 3의 양이온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기, 우리가 요런 글자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얘가 얼만큼의 양성자가 몇 개가 더 많구나 지금 이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죠. 이해가 가죠? 그럼 음이온이 되는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이온은요 똑같은 건데 자 음이온은 중성의 원자가 전자를 얻는 거예요. 이번에는 전자가 나가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거예요. 더 전자가 들어와서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거,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된 입자를 우리가 음이온이라고 그러는데 보세요. 원래 지금 얘도 지금 하나하나에서 지금 중성이에요. 이게 원자예요. 중성은 원자입니다. 그런데 얘가 하나 더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랑 1대1로 지금 딱 맞는데 갑자기 마이너스가 하나 더 들어왔으니까는 얘랑은 지금 상쇄가 돼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마이너스가 더 들어왔죠. 이거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의 전기를 띠게 되는 거죠. 이때를 우리가 이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온은 양이온과 음이온 통틀어서 뭐 전기를 띠게 됐을 때 우리가 이온이라고 그러는데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면 양이온,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기를 띠면 어떻게 된다? 음이온이 되는데 보세요. 그럼 이것도 어떤 원소가 있는데 지금 원자가 몇 개건 전자가 몇 개건 관계없어요. 원자라 그랬으면 얘들은 중성입니다.
몇 개가 있던 간에요. 그 개수가 같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마이너스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하나가 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마이너스의 이온을 띈다는 거죠. 전기를 띈다는 겁니다. 반면에 전자가 두 개가 들어왔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전자가 두 개가 더 띄니까 마이너스 2만큼의 전기를 띠게 되거든요. 그래서 2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되죠? 자, 그러면 만약에 전자가 세 개가 들어왔다. 어떻게? 3 마이너스. 얘가 몇 개가 있던 간에.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짝 맞는 애들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얘가 남는 녀석으로 우리가 전기를 띈다고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온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성인 원자가 뭐 전기를 띄었을 때 이온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된다는 거. 핵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중심에 있고 전자만 이동한다는 사실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을 붙일 때는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49쪽 한번 보세요. 양이온 같은 경우는요. 양이온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플러스 이온은 그냥 그 원소 이름에다가 이온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리튬 이온, 마그네슘 이온, 알루미늄 이온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음이온은 그 이름 뒷자에 화 이온을 붙여요. 그리고 만약에 소자로 끝난 녀석은 소를 없애면서 화 이온을 붙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 보면 플로오린 이온이 아니고 플로오린 화 이온, 그 다음에 산소 이온도 아니고 소자를 띄고 산화 이온, 그 다음에 염소도 염화 이온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다는 거. 이런 명명법, 이름을 붙이는 방법도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면 좋겠고요. 이어서 이제 우리가 주기율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선생님이 그 미니 주기율표, 우리가 실질적으로 표현한 주기율표인데요. 자, 보세요. 얘 몇 쪽이죠? 1쪽이고, 여기 2쪽, 13, 14, 15, 16, 17, 18쪽이죠? 3족부터 12족까지는 여러분 전이원사로 했죠? 얘네들은 쓸모없다고요. 우리는 안 배운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기율표가 단순해지죠. 그 다음에 여기가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입니다. 자, 준비됐죠? 자, 선생님이 불러주는 대로 우선 주기율표에 적습니다. 어떻게 적냐면 이제부터 규칙에 들어갑니다. 1쪽에 있는 녀석들 있죠? 1쪽에 있는 녀석들. 1쪽에 있는 녀석들은 뭐냐? 항상 뭐 플러스 1의 양이온이 되는 녀석들. 적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양이온이 된다? 얘네들은 전자 하나를 잃어서 플러스 1의 양이온이 되는 녀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녀석들은 다 플러스 1만 되는 녀석들이에요. 이게 규칙이에요. 자, 두 번째 2쪽에 있는 녀석들은 적습니다. 어떻게? 플러스 2의 양이온이 되는 녀석들. 얘네들은 항상 전자 두 개만을 잃어요. 그래서 항상 플러스 2만 됩니다. 쭉 넘어갑니다. 자, 18쪽 말고 우선 17쪽부터 볼게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의 음이온이 되는 녀석들. 항상 이쪽에 있는 녀석들은 마이너스 1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16쪽을 보면 얘는 마이너스 2의 마찬가지로 음이온. 즉 정확히 얘기하면 뭐 전자 두 개를 얻어서 마이너스 2의 음이온이 되는 녀석, 얘는 전자 하나를 얻어서 마이너스 1의 음이온이 되는 녀석들입니다. 이해가죠? 그 다음에 얘네들 18쪽은 0이라고 써요. 얘는 양이온도 음이온도 안 되는 녀석들이 18쪽입니다. 우선 이 정도 규칙을 알면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수소 1쪽에는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이죠. 그래서 수소, 그 다음에 리튬,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인데 얘네들은 지금 지금 원자들이에요. 전기를 안 띠죠.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이온이 되려면 항상 전자 하나를 잃어서 플러스 1의 양이온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온이 되면 무조건 이것밖에 안 돼요.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됐죠? 2쪽에 있는 녀석은 뭐가 있습니까? 베릴륨,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 칼슘 있죠. 얘네들은 항상 전자 두 개를 잃어서 플러스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는 항상 이온이 되면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밖에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16쪽 한번 볼게요. 16쪽은 산소와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황이 있죠? 얘네들은 전자 두 개를 넣어서 항상 마이너스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온이 될 때는 항상 이렇게밖에 안 되는 녀석들. 자, 마지막으로 플로린하고 염소를 보면 얘네들은 17쪽 애들이죠? 전자 하나를 얻어서 뭐 마이너스 1밖에 안 된다. 이런 생략합니다. 뭐 써도 되는데요. 생략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이렇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여기다 적을 텐데요. 다원자 이온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원소가 이온된 거 말고 여러 가지 원소들이 결합을 해서 또 이온처럼 행동하는 게 있는데 이 내용은요. 한 우리가 자주 나오는 게 우리 중학교 수준에서도 자주 나오는 게 한 3개 정도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우선 적어놓고 조금 이거 그냥 따로 한번 외워두도록 합니다. 뭐냐면 우선 여기다 적을까요? 자, 탄산이온은 이렇게 됩니다. 탄산이온. 자, 얘네들은요. 음이온이건 양이온이건 관계없이 그냥 이름 씁니다. 화이온 안 붙입니다. 이 규칙이에요. 탄산이온은 CO3 이렇게 벌써 얘네들이 결합이 됐죠. 그래서 E- 형태를 띠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는 조금 알아두세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하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황산이온이 있어요.
황산이온. 황산이온은 마찬가지로 SO4인데 E-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봅니다. 질산이온이라고 있어요. 질산이온은 자 NO3인데 마이너스 1짜리입니다. 요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붙이자면 뭐 수산화이온. 자, 수산화이온. 자, 요건 밑에 쓸게요. OH인데 마이너스. 요 정도 말고는 여러분들 그 특별하게 안 나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요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게 있다는 거 우선 적어 놓으세요. 다음번에 선생님이 이제 또 왜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이해가죠? 그래서 요거 저기 주기율표 옆에다 좀 적어 놓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여러분 교재에 보면 16번 문제네요. 오른쪽 그림은 어떤 원자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근데 여러분들 그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림을 보면 여기 원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전자들이 있는데 자 지금도 선생님 설명했죠. 얘가 왜 두 개만 있고 세 개가 여기 안 들어가냐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우선 개수만 정확하게 맞추면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3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전자도 세 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원자예요. 왜? 여기 양성자 3개 있고 전자도 3개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중성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원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번이니까 얘 뭐겠어요? 우리가 이제 쓰자면 배웠으니까 리튬이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얘는 원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보죠. 문제를. 마이너스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3입니다. 왜? 마이너스가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맞죠? 2번. 원자에게 전하량은 플러스 3입니다. 그렇죠? 양성자가 3개 있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트륨 원자를 나타내는 것이다. 잘못됐죠. 왜? 3번이기 때문에 원자, 양성자가 3개이기 때문에 리튬입니다. 만약에 나트륨이라면 얘가 뭐가 돼야 되죠? 11개, 11개가 돼야 돼요. 11번 나트륨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아니니까. 자, 4번은 전자는 원자핵줄을 돌고 있고요. 그렇죠? 전자는 원자핵줄을 돌고 있고 이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왜?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이어서 18번, 19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 다음 그림은 어떤 두 원자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자, 가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보죠. 얘는 뭔지 몰라요. 하지만 원자라 그랬죠. 그러면 얘는 이온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중성해야 되죠. 그러면 전자의 개수와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얘 6개 있어요. 그러면 여기 뭐? 그렇죠. 양성자도 6개가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6이고 안에는 플러스 6. 그 다음 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이죠. 지금 여긴 전자가 9개. 그러면 여기 양성자는 몇 개? 9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기억. 기억내에 들어가는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제 문제인데 원자 나의 원자에게 가지는 플러스 전하량이 가해 전하량보다 어떻게 3개만큼 많죠. 그러므로 m 빼기 n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 이 내용인데 이거 더하기 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지금 뭐 6개냐 9개냐 이거 알아맞추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어서 위 두 원자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는 원자는 뭡니까? 얘 6번이죠. 양성자 개수 6번. 그럼 어떻게 되죠? 6번 탄소가 되겠죠. 얘는 9번이죠. 9번 어떻게 되죠? 그렇죠. 플로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원소기호 20번까지 알고 있죠, 여러분들? 예습복습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20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은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이온이라고 그랬는데 그림을 잘 보면 어떻게 되죠? 여기 있었는데 얘가 어떻게 전자 하나가 빠져나갔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1의 양이온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1의 양이온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자 얘가 몇 개 있던 관계없다고 그랬잖아요. 전자 하나가 나갔으면 그 나간 만큼 얘는 뭐 플러스가 하나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플러스 1이 되는 거 찾으면 되니까 답안지 보면 여러분 4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소가 플러스 1이 되어 있죠.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21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그 보면 정기적으로 중성이다라고 되어 있죠. 정기적으로. 자, 보세요. 플러스 11, 이거 나트륨이죠. 이제 여러분은 알잖아요.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아, 좋다. 그렇죠?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예요. 10개. 그러면 양성자는 11개인데 전자는 10개니까 어떻게 되죠? 부족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전자가 하나 부족하니까 얘는 어떻게 돼? 아, 플러스 1을 띄고 있다. 이제 이렇게. 아까는 원자였죠. 이거 원자죠? 하지만 지금 보면 얘 원자 아니죠. 왜? 전자가 여기 이제 하나가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없으니까 플러스 1을 띄는 이온 이렇게 표시해 줘야 됩니다. 자, 문제 봅니다.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아니죠. 지금. 그렇죠? 부족하잖아요. 전자가. 그 다음에 수소 이온을 나타낸다? 아니죠. 11번이니까 나트륨이죠. 그러니까 원자번호를 아느냐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는.
좀 더 고급스럽게. 그다음에 음이온을 나타낸 것이다. 어떻습니까? 예, 양이온이죠. 양이온. 그렇죠? 양이온. 그다음에 이 입자는 플러스 전하를 띈다. 그렇죠. 입자는 플러스 1의 전하를 띄는 거죠. 그다음에 원자가 전자를 얻은 것이다. 원자가 전자를 잃은 것이다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4번 문제 선생님 말로 풀어볼게요. 간단하니까. 음이온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음이온이에요. 음이온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이온은 모두 정기적인 성질을 띈다. 그렇습니다. 정기적인 성질을 띠지 않는 것은 원자고 플러스가 됐건 마이너스가 됐건 정기적 성질을 띠면 이온이라 그랬죠. 좋고요. 디귿. 원자가 전자를 얻으면 양이온이 된다 그랬는데 뭐가 돼야 돼요? 음이온이 돼야 되죠. 그렇고 자, 리을. 양이온은 플러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많다. 맞죠? 플러스 전하량이 더 많으니까 양의 성질, 플러스의 성질을 띈다 그랬고 미음. 이온은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이 서로 같다. 플러스 전하량과 마이너스 전하량 같은 건 뭐라 그랬죠? 정기적 중성. 이온이 아니라 뭡니까? 원자죠. 그래서 옳은 얘기를 하면 기역과 니은과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죠? 자, 이어서 우리 25번, 2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그림은 플로린 원자의 변화를 나타낸 모양이다. 자, 플로린이래요. 9번이죠. 그러면 자, 양성자 9개죠. 전자도 몇 개 있어야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맞네요. 플로린 원자예요. 그게 플로린 원자예요. 자, 됐습니다.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됐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하나가 늘었죠. 전자가 하나 늘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전자가 하나 많았으니까 음이온이 됐죠. 그렇죠? 얘는 그래서 어떻게? 마이너스, 음이온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자가 하나 더 많다는 얘기죠. 이해가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25번 문제입니다. 전자수의 변화와 나가 띈 전하를 알아보라 그랬는데 전자수의 변화는 한 개를 얻었죠. 얘가 이렇게 한 개를 얻어서 결국에는 뭐 전하가 띄는 건 마이너스 1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1번이 되겠고요. 26번 보면 위 변화 과정을 이온식으로 쓰라 그랬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됐다? 그렇죠. 어떻게? 플로린 원자가 뭐 전자 하나를 얻어서 뭐 플로린 뭐 음이온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이렇게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 일가의 음이온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 27번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플러스 전할 입자를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죠. 자,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아직 뭐 궤도 신경 쓰지 말자 그랬죠. 선생님 궤도는 다음에 선생님이 마지막 최종에 그러니까 주기율표라는 게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그걸 마지막에 싹 다 정리를 할 거니까 우선은 전자의 개수와 핵 속의 양성자의 개수가 맞으면 똑같으면 중성인 원자, 다르면 양이온이거나 음이온이 됐다는 사실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풀어보면 얘 지금 플러스 8인데 안에 있는 전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그럼 뭐 어떻게? 전자가 2개가 더 많죠. 플러스 8, 뭔지 몰라도 우리가 어떻게 돼? 전자가 2개 많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이거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얘 3인데 리튬이네요. 그런데 지금 3개가 있는데 전자는 2개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되죠? 얘는 그렇죠.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다음 얘는 12개가 양성자가 있는데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니까 전자가 2개가 더 부족하죠. 그렇죠? 그럼 얘도 플러스 2가 되겠죠. 2 플러스. 이렇게 되겠고. 자, 얘는 이제 플로린 9번인데 얘도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그러면 전자가 하나 많으니까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플러스 전화를 띄는 녀석 다 골라라 했으니까 정답이 뭐가 되나요? 니은하고 그 다음에 디귿이 되겠네요. 그렇죠? 니은하고 디귿. 맞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기율표 봤을 때 자, 전자 한 개를 읽고 항상 플러스 1의 양이온이 되는 원소를 모두 골라라 그러면 몇 쪽입니까? 그렇죠. 1쪽에 있는 원소들이죠. 정답은 뭐죠?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2족을 물어봤어요. 플러스 2의 양이온이 됐다. 그럼 뭐죠? 2족.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음이온이 된 녀석들은 17족입니다. 그렇죠? 플로린, 그 다음에 이거 뭐죠? 염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다 그러면 산소, 그 다음에 황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이온이 되지 않는 녀석들, 즉 전기를 띠지 않는 녀석들을 하면 헬륨, 네온, 아르곤 18쪽의 원소들을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요 내용들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29번 보면 다음 중 원자가 전자 2개를 얻은 이온은 그랬으니까 전자 2개를 얻었어요. 그러면 어떤 원소인지 몰라도 전자 2개가 많죠.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의 음이온을 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죠? 2
마이너스가 되겠죠. 뭔진 몰라도 어쨌든 전자 두 개를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생긴 거 찾아보면 되죠. 우리가 보기를 보면 5번에 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2 마이너스가 되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황 몇 쪽입니까? 몇 쪽이에요? 16쪽이죠? 얘는 항상 뭐 마이너스 2밖에 안 된다 그랬죠. 맞죠?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해가죠? 자, 이어서 30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것도 선생님이 그냥 말로 할게요. 간단하니까. 다음 보기 중에서 이온식과 이온의 이름이 잘못 짝지어진 것을 모두 골라 기호를 쓰고 옳게 고쳐 쓰시오라는 건데, 여러분들 요거 이제 명명법입니다. 양이온과 음이온 어떻게 부르나? 자, 보세요. 기억. 칼륨 이온, 양이온이죠. 그러면 그 원소 이름에다 이온만 붙이면 된다 그랬죠? 맞습니다. 니은 보면 마그네슘 이온이에요. 그렇죠? 그 녀석 양이온이니까 그냥 그 원소 이름에다 이름 붙이면 되는데, 자, 염소이온 보세요. 얘는 음이온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 화이온을 붙여야 되죠. 그래서 염소이온이 아니고 염화이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염화이온이 돼야 되고. 그다음 리을 보면 브로민화 이온 했는데 이것도 음이온이니까 화 돼야 되죠. 그러니까 브로민화 이온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미음 보면 요거 이제 황화 이온으로 돼 있는데 얘는 다원자 이온이죠. 다원자 이온은 화 이온으로 안 붙입니다. 이온이라 그래도 그냥 그대로 황산이온 이렇게 붙인다 그랬죠. 선생님 잠시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미음은 황산 이온이 돼야 되고 이거 잘못됐고요. 그다음 미음도 다원자 이온인데 이거 암모늄 이온이거든요. 그때 이것도 그냥 암모늄 이온 이름 그대로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1번도 선생님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다음 그림은 원자가 이온으로 변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림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자를 두 개를 얻잖아요. 그럼 전자를 두 개를 얻으면 뭐야? 뭔진 몰라도 전자 두 개를 얻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2 마이너스를 쓰면 되는데, 원자 번호가 8번이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8번이 뭐였죠? 산소잖아요, 산소.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 2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만 썼으면 8번 산소 원자 2 마이너스가 되면 뭐 산소 이온. 맞죠? 그렇죠? 아니죠. 산화 이온. 그렇죠? 산화 이온입니다. 그래서 여기 16쪽이죠? 16쪽 똑같이 뭐예요? 전자 두 개를 얻어서 뭐 마이너스가 2가 된다. 이 규칙에 절대 위배됨이 없습니다. 자, 이해가 가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하는 얘기를 좀 하려고요. 바로 뭐냐면 원자는 뭐고 원소는 뭐냐 이거죠, 여러분들. 원자와 원소를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혼동을 하는데, 자, 원자는 우리가 이제 원소부터 얘기할게요. 원소는 우리가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의 기본 성분이라 되어 있고요. 원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자는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원소라는 거와 자, 그다음에 원자라는 것을 선생님이 이제 구분을 해줄 거예요. 자, 원소는 뭐냐면 종류입니다. 종류. 자,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그 원자는 셀 수 있는 입자예요. 자,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볼까요? 진돗개가 있고요. 우리 강아지들. 그다음에 뭐 저기 치와와 그다음에 시추가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시추를 이렇게 쓰나요? 시추? 나 잘 모르겠네. 어쨌든 이렇게. 그럼 진돗개가 3마리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치와가 그 다음에 2마리. 나 이거 자신 없어요. 나 불독으로 쓸래. 불독 1마리 있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진돗개 3마리, 치와 2마리, 불독 1마리가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토탈 강아지 하나하나를 나타낼 때는 진돗개도 3마리 있고 치와도 2마리 있고 그 다음에 불독도 1마리 있지. 이게 바로 원자입니다. 원자는 하나하나를 다 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돗개 3마리, 치와 2마리, 불독 1마리 이렇게 얘기한 거 총합 6마리가 있다. 이게 바로 원자의 개수를 센 겁니다. 그러면 원소는 뭐냐면 종류라고 그랬죠. 얘네들 강아지가 몇 마리 있던 관계없이 뭐 종류는 몇 개예요? 3개지죠. 뭐 진돗개랑 치와와와 불독이죠. 자, 원소는 종류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만약에 여기에 리튬 3개 있고, 그 다음에 뭐 나트륨이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리튬 원자는 몇 개? 3개가 되는 거예요. 원자는 셀 수 있으니까. 똑같은 리튬 원자가 3개가 있는 건데, 그러면 나트륨 몇 개? 2개가 되죠. 반면에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서 원소를 물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2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3개가 있건 뭐건 리튬이라는 원소랑 그 다음에 뭐 나트륨이라는 원소 이렇게 2종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한번 봅니다. 자, 우리가 요거 물이거든요. H2O. 그죠? 물인데 요거 한번 보죠. 요 물인데 보면
얘가 만약에 지금 원자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두 번째는 원소의 종류를 물어봤다. 그럼 어떻게 대답하면 되냐면 원자 개수는 보세요. 요게 원자 개수라 그랬죠. 수소가 몇 개? 그렇죠. 수소 2개와 산소 1개가 있죠. 그래서 얘는 수소 2개, 그 다음에 산소 1개에서 통합 3개의 원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원소 종류는 뭐예요? 수소라는 녀석 몇 개 있던 거 아니에요? 종류는 수소라는 녀석과 산소가 있죠. 그래서 뭐예요? 원소 종류는 뭐 수소와 산소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원자와 원소에 대한 개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원소는 종류고 원자는 걔네들을 셀 수 있는 그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소 기호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원소 주기율표라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원자가 몇 개 있던 간에 그 종류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원자 주기율표 아니고 원소 주기율표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해가 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원자 모형의 변천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건데요. 요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선생님이 요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게 원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원자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질문이 우리가 두 가지의 그 내용이 궁금한 내용이 들어오는데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선생님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만약에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 화장실 갔다 오고 싶은 사람 갔다 와도 좋습니다. 알겠죠?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이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원자 번호가 뭐라 그랬죠? 원자 핵 속에 들어가 있는 양성자의 개수라 그랬죠. 그럼 1번일 때는 양성자 하나 들어가 있는 거 좋아요. 근데 만약에 원자 번호가 뭐 90번이야 그러면 그 작은 핵 속에 양성자가 90개가 들어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플러스끼리 있는 양성자가 90개가 들어있으면 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어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밀어내려는 힘이 그 양성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핵이 굉장히 불안정해지죠. 근데 어떻게 그 핵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하고 두 번째, 자 우리가 이제 러더퍼드의 모양도 보지만 보세요. 전자가 있으면 얘 마이너스라면서요. 중앙 안에 플러스가 있다.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얘네 서로 끌어당기니까 플러스는 마이너스 끌어당기고 마이너스는 플러스 끌어당기니까 얘네들이 원자핵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핵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자 자체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혹시 궁금한 학생이니까 한번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부터 해결할게요. 바로 뭐냐면 물론 양성자들이 많으면 걔네들이 어떻게 된다? 밀어내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중성자 들어있죠. 그 중성자가 뭐냐면 그 양성자들을 붙여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성자의 개수에 비례하는 만큼, 그러니까 양성자 개수가 거의 같은 만큼의 중성자가 있으면서 걔네들을 붙이는 거죠. 하지만 보세요. 얘네들이 앞만 붙인다고 해도 그 한계가 있겠죠.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밀어내는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원자 번호가 큰 원소일수록 그 핵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그 핵이 양성자들의 미는 힘 때문에 깨져서 핵이 붕괴가 돼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핵분열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핵이 붕괴되면 그 안에 뭐 들어있었어요? 양성자 들어있었죠? 중성자 들어있었죠? 걔네들 다 튀어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 전자가 양성자 때문에 있었는데 그 전자마저도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걔가 핵이 없어지면서 걔네들도 다 붕괴되죠. 그러니까 그 핵이 붕괴되면서 쏟아져 나오는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 걔네들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걔네들을 우리가 방사선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그래서 우리가 방사선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녀석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라늄 같은 거 살펴보면 얘 92번이거든요. 근데 그럼 얘의 전자수가 어떻게 되냐면 질량은 얼마가 되냐면 238짜리가 있고요. 92번인데 235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동위원소예요. 같은 원소지만 질량이 다르죠. 보세요. 얘 2배 아니죠. 240 얼마인가 6이고 얘는 얼마? 중성자의 개수가 200이 아니고 146이고 143만큼 많죠. 즉 2배가 아니죠. 왜? 얘네들은 양성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야? 중성자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양성자가 세기 때문에 뭐야? 핵을 부수면서 얘네들이 튀어나오면서 이게 바로 방사선 동위원소, 방사선 물질입니다. 이걸로 우리 핵폭탄 만들잖아요. 그러면 얘네들로 다 모든 게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또 뭐냐면 이게 지구상에 있는 238짜리 우라늄이 질량이 이게 거의 99.7%가 있고요. 3%가 있고요. 얘가 0.3% 정도 있어요. 이 0.3%에 해당하는 것만 우리가 핵폭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정말 이 핵폭탄 만드는 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네들만 모아가지고 어떻게 되냐? 순수하게 야구공 주먹만큼의 얘네들 모아야 돼. 그러니까 전체 우라늄을 모아서 그 우라늄 중에서도 0.3% 없는 얘네들만 모아서 주먹만큼 크기를 만들어야 돼요.
엄청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우라늄 농축이라 그래. 얘네들만 모아서. 그래서 여러분 막 북한에 막 그 요즘에 뭐 PSI라니 뭐 핵사찰한다 그러잖아요. 핵 만들었니 안 만들었니. 그거 확인하는 거 뭐냐? 핵무기 어디 있네. 이게 아니고 안 보여줄 거 아니에요. 뭐냐면 우라늄 농축 시설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장비가 있느냐. 이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방사선 원소라는 거는 원자번호가 클수록 핵이 굉장히 불안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녀석이 바로 핵을 깨면서 양성자, 중성자가 쏟아져 나온다. 그게 방사선. 쪼이면 몸이 굉장히 해롭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이 뭐였냐면 이거죠. 그러면 얘네들을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얘네들. 아니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냐. 그거를 해결한 게 바로 닐스 보어랍니다. 닐스 보어는 어떤 걸 해결했냐면요. 얘네들이 일정한 궤도를 돈다고 얘기했어요. 이 궤도를 돌면 얘네들이 끌어당기지 않고 안정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태양과 지구 있죠? 태양과 지구가 있는데 태양과 지구 사이를 이렇게 지금 지구가 공전하죠. 태양이 지구 잡아당기고 지구도 태양 잡아당기는데 얘가 잡아당기니까 이렇게 끌려당겨야 되는데 안정한 궤도에 돌 때는 얘가 뭐? 그렇죠. 안정하게 계속 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 궤도를 벗어나서 더 가까워지면 얘는 끌려 들어가겠고 만약에 멀어지면 미아가 되겠죠. 지구가. 하지만 그 궤도 안에서는 안정하다. 이 궤도를 얘기했던 게 바로 닐스 보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핵이 있으면 아까 이런 궤도들 보였죠? 전자들이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만약에 이런 데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항상 이렇게 띄엄띄엄 있다는 얘기죠. 띄엄띄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요 부분이 없다는 거 항상 띄엄띄엄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에너지를 받으면 얘가 이렇게 해서 흥분해. 요 우리가 이제 들뜸이라 그러는데 들뜸에다 다시 돌아올 때 우리가 에너지를 냅니다. 에너지를 내는데 요 에너지가 바로 뭐냐면 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스펙트럼 배웠죠. 스펙트럼. 그 스펙트럼이 왜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냐면 만약에 얘가 요만큼 뛰었다 떨어졌을 때도 에너지 내고 요만큼 뛰었다 에너지 내면 얘가 연속적으로 모든 에너지를 다 낼 텐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얘는 여기 아니면 여기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빈 공간이 생기고 다음 단위에도 빈 공간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렇죠.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예요. 연속적이지 않고 띄엄띄엄 얘가 위치하는 곳에서 에너지를 내보내는 것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연속설을 참 여러분들 오랜 동안 믿어왔던 게 이렇게 띄엄띄엄 있다는 게 사실 믿기가 힘든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배웠고요. 오늘 배운 내용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그 물질의 구성단원, 대단원 마무리거든요. 예습하는 거 잊지 말고요. 여러분들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꼭 예습할 거라고 믿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여러분의 광수의 유광주였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